경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올해가 한 달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을 조금 한번 올해는 이제 저희 당사 입장에서 저희 회사도 리서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사 입장을 이제 대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작년 연말에 12월경에 그때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저희는 대부분 상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그죠? 기억나시죠? 네. 상저하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상고하고예요. 올해가 네, 상고하고. 계속. 계속. 그러니까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다. 근데 그 의미를 설명을 왜 드리냐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이제 이렇게 저점 고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 아시죠? 네. 오르고 좀 쉬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길에 우리가 그냥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잠깐 옆으로 또 정체가 가고, 살짝 있다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대신에 하반기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지수 레벨이 더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고하고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수출 증가율이 꺾일 때 한국은 항상 안 좋았어요. 어. 근데 지금 수출 막 마이너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언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냐면 이 마이너스 증가율이 이제 점점 마이너스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어느 날 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10이어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하락폭이 준 거죠. 근데 점점 줄어들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증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망가졌잖아요. 네.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국 의존도가 우리나라 수출이 33%나 되거든요. 제로 코로나인데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한국은 무역 수지에서 중국에서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이 3월 4일 날 전인대가 열려요. 그때 경제 정책들이 경제팀이 꾸려져요. 새로운 지도부가. 그러면 본격적인 소비 부양하겠죠. 중국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준 걸로 알거든요. 네. 아니, 줄었다는 표현은 그러고 정점은 좀 지난 걸로 알아요. 네.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사를 보니까 중국인들이 저축해 놓은 게 800조 원 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역시. 쓰겠죠. 어쨌든 못 썼으니까 네. 보복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소비를 하는 순간 정책과 맞물려서 한국에서 수입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좋을 수가 있고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철강, 화학, 반도체, 우리나라 스마트폰, 네. 부품사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 수요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 부품사라 그랬죠. 네. 여기가 좋아지면 엄청나게 같이 좋아질 수 올라가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시총이 크니까 그럼 중국의 경기 좋아지고 수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는 올라갈 거.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선반영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증시 되게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아마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네. 3고 현상이죠. 옛날에 아마 80년대 그때 좀 어르신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조 현상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조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80년대. 이 세 가지가 다 낮을 때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죠. 네. 예, 굉장히 좋았고 증시가 되게 좋았는데 작년에 3고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냥 주식시장이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지금 물가 떨어지죠. 연준이 이제 아마 3월이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고 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환율 많이 떨어졌죠. 1,450원에 있던 게 지금 1,200원. 네. 세 가지가 다 꺾이잖아요. 그런데 증시가 작년보다 나쁘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3고 현상이 끝나간다는 거. 이 부분도 하나의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반기가 좀 더 좋게 보는 건 하반기에는 진짜로 좀 경기가 회복될 것 같거든요. 상반기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천천히 회복되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24년도까지는 경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2024년도 하반기까지. 하반기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상반기까지는 좀 상반기까지는. 연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레벨업을 하는. 근데 왜 점진적으로 가냐면 중간중간 확인할 게 있어요. 왜 진짜 경기 좋아지는 거 맞니?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막연히 좋아질 거야. 이걸 중국이 좋아진지 지금 몰라요. 더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예상보다 더 좋은지, 야 중국 아직 멀었어. 이러면 증시는 다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확인 과정, 또 물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계속 떨어질지. 그렇죠. 이런 것들, 경기와 물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이 조금 더 풀릴 것이고 그리고 삼고 현상이 좀 정점을 지났으니까 네. 이제 2024년은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상 지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로는 상반기에 이제 저희 이제 보통 PBR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PBR로 하면 상반기에는 0.85에서 한 0.95배 정도로 예상을 해요. 지금 그 PBR, 그러니까 한 배,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그러죠. 그게 올해 상반기에는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0.95배면은 계산해보면 2,590에서 한 2,6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마 많이 가면 2,7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고점은 그 정도 보고 있고 저점은 2,300 정도. 요 안에서 점진적으로. 근데 1분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그 저희가 봤을 때는 2,530 정도면 조금 좀 부담이 돼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기기 때문에 2,500 이상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1분기에는. 네. 근데 2분기에는 또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니까. 어. 그래서 1분기에는 2,500에서는 조금 조심하고 2,400이 깨지면 계속 분할로 주식 비중을 늘려보자.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는 2,800까지는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면 자산이 내 은행 계좌에도 쌓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순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2,700이 그대로 있는 수치가 아니라 올해 연말에는 PBR 한 배가 얼마가 되냐면 2,885로 봐요, 저희는. 그러면 연말에는 그 정도 간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2,400 밑에서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2,800 거면 수익이 꽤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1분기에 2,500을 넘어서 막 600, 700 가기는 아직 환경이 조금 녹록진 않으니까 좀 쌀 때 잡자.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이제 하반기까지는 2,800은 보는데 상반기는 2,650에서 2,700 정도가 조금 고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2023년에 상반기가 이제 한 2,650에서 네. 2,700 그리고 하반기에 2,800까지 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2021년에 그때는 코로나였는데도 불구하고 3,300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려면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도요, 돈을 안 까먹잖아요. 네. 언젠간 10만 원 가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그 자산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 돈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제가 그냥 100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1억은 없어지겠죠, 점점. 네. 왜냐면 내 생활비 써야 쓰니까. 되니까. 예. 근데 제가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뭐 1년에 만약에 5천만 원씩을 계속 벌어서,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이 5천이면 다음에는 1억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2억이 되고, 그럼 누가 저를 딱 봤을 때, 야, 염승환 이사의 저 통장의 가치가 옛날에 1억인데, 야, 몇 년 지나고 봤더니 5억 돼 있네?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5억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일만 열심히 해서 돈만 쌓이면. 기업도 똑같잖아요. 삼성전자란 기업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중심인데 몇 년 후에는 돈이 더 많이 쌓여 있겠죠. 적자날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적자는 안 나요. 매년 이익이 쌓이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해는 2,885조, 네. 일부 증권사는 3,000도 봐요. 이게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좀 다른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지금 올해가 2,855면 내년에는 3,300은 아니더라도 한 3,200은 PBR 한 배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뭐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너무 금리가 오르거나 이러면 또 못 가겠지만, 네. 정상적인 상황이면 PBR 한 배는 유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3,200, 3,500, 4,000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처럼 너무 막 금리 오르고 이렇게 막 그 물가 세지면요. 네. 어쨌든 이제 소비가 줄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PBR 한 배가 아니라 막 0.8배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을 않는다는 조건 하에선 빠르면 내년에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이 아니시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PBR 한 배가 3,200은 될 텐데 정상적이면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또 무슨 악재가 생기거나 물가가 또 이 물가 안 꺾이고 막 네. 급등한다 물가가. 중국 경제 요새 막 부채 문제 항상 나오잖아요. 네. 중국이 터진다. 그건 뭐 3,200이 아니라 할인 또 받는 거죠. 근데 그러더라도 예전보다는 저점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엔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고 네. 이변이 있지 않다면은 한 내년 정말 좋게 본다면 내년까지 네. 생각한다고 하셨어요.